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이 좀 강화돼서요. 이 코너 좀 마스크 착용하고 방송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인터뷰 소통입니다. 오늘은요, 데이터 3법 이야기 나눌 겁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금융위원회의 박주영 데이터 정책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데이터 3법,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생소하지는 않은 그런 법안인데요. 여러 부침 과정을 겪다가 연초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어떤 법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법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세 법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가 또 발족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원래는 이 여러 가지 법의 규제를 받다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면서 조금 더 유기적으로 활용을 할 수 네,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국회 통과 그 사이에 어려움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통과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네, 보세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이 통과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디지털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올해 8월부터 데이터 3법이 시행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명 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데이터 융합을 통한 데이터 거래 이런 것들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정보가 네. 유출될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를 중지하고 또한 가명 정보를 고의적으로 재식별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도 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법 취지입니다. 또한 규제, 네, 말씀해 주세요. 또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혁신적인 플레이어들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예, 핀테크 기업들이 ICT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네. 접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급 결제나 보험, 신용 평가, 자본 시장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일반 금융기관들이 그런 대규모 조직이나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핀테크 기업들이 소비자의 관심과 호흡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적인 빅데이터 플레이어가 출연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빅데이터 플레이어라는 거는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대 기업인가요? 뭐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핀테크 기업들인데요. 큰 기업들도 있지만 작은 스타트업들이 그 데이터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4차 산업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이 좀 바뀌는지 앞서서도 얘기가 살짝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쉽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점이 이제 가능해졌다? 예, 제일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가명 정보의 개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명 정보라는 거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특정 개인의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경우에는 통계 작성이나 연구, 그 다음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계 작성에서는 상권 분석 같은 이런 상업적 통계 목적도 포함이 되고요. 산업적 연구에는 R&D와 같은 그런 이제 산업적 연구 목적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활용 분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명 정보를 편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고요. 뭐 맞춤형 금융 상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명적 처리가 된 정보, 예를 들면 차 사고 정보랑 안전장치 설치 정보를 이제 결합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 준다든가 기업의 소셜 데이터나 주가 지수 이런 것을 같이 결합해서 로보 어드바이저 분석 기법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또 지역 정보나 그 카드 매출 정보 이런 거를 결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상권이 좋은지 이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산업 측면에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이제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이 금융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의 전 회장인 로이드 플랭크페인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골드만삭스는 이제 IT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그런 근거를 따져보면 골드만삭스의 이제
기술기 부분 인력 규모가 글로벌 IT 기업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신규 채용하는 인력도 46% 정도가 IT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식의 신용 평가도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이나 주부와 같은 분들은 금융기관 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팀파일러라고 부르는데요. 팀파일러들은 이제 기존 신용평가에서는 중간 등급을 항상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이분이 팀파일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금융 접근성을 많이 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금융 정보를 위한, 예를 들면 통신료 납부라든가 가스 요금 납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비금융 신용 평가를 해드리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분들이 정당한 등급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금융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랜도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2014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올해의 스타트업 상을 받았어요. 이 회사가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소외 계층을 위한 비금융 신용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금융 이런 이제 혁신 성장이 어떤 포용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가능해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그런 발판이 좀 마련이 된 건데 그 어떤 업계보다도 이 핀테크 산업계에서 이번에 데이터 3법 통과를 환영을 했죠. 네. 지금 현재 국내 이 핀테크 관련된 산업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3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2013년부터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한 500여 개 핀테크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이 금융권과 경쟁을 하면서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정부가 이런 핀테크 기업을 위해서 이제 가장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입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이제 어떤 금융 정보 같은 것들이 어떤 A 은행이나 뭐 B 카드사, 뭐 C 증권사 이런 곳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네네. 이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하나로 모아서 보여줌으로써 이분의 이제 금융 정보를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산업이고요. 이것과 부가를 해가지고 금융 상품을 자문한다든가 이 사람한테 꼭 맞는 금융 상품을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그 신용정보업보다 자본금 요건을 굉장히 낮췄어요. 5억 원으로 낮춰가지고 작은 핀테크 기업들도 자유롭게 진입해서 금융기관들과 동등한 운동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 데이터 이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찌 보면 걸음마 단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앞으로 산업이 성장해 나갈 거다 이렇게 좀 내다보시나요? 저희가 뭐 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 있어요. 크레딧이라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서는 신용정보원에 있는 정보들을 익명 조치해가지고 많은 그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네.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제 현재 40개가 분석 계정이 있는데 올해는 한 60개 정도로 늘릴 예정이고요. 작년에 한 50여 개 기관이 이거를 이제 시험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100개 이상의 기관들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 네. 기관을 또 만들 건데요. 이 거래 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열어준 만큼 의무도 또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드는 게요. 어제 오늘 좀 뉴스 보니까 우리은행에서 또 고객 비밀번호 바꿔서 또 문제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개방이 많이 돼 있고 규제를 풀어놓은 미국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 유령 계좌 이슈들도 네네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간에서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보완책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다 강조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뭐 활용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드렸지만 네네. 이 모든 것들이 정보를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운영될 수가 그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신용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액보다 더 큰 범위의 배상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예전에는 3배까지 배상을 해줄 수 있었던 거를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조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후적인 제재를 많이 도입을 했지만 사실은 사전적으로 그러면 사후적으로 이제 그 제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유출이 그쵸. 안 돼야 되잖아요. 예방을 해야죠. 네,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정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가 동의를 하는 것을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 정보를 동의를 알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보 동의서를 시각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알고 하는 동의를 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또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금융기관에게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이라는 권리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사전 사후적인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그 마케팅 전화 많이 받는데 제가 언제 저도 모르게 마케팅에 동의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애쓰고 계시면 앞으로도 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토뱅에서는 데이터 선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부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조금은 열어두고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이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요. 앞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